안녕하세요. 권중광 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대통령께서 석방돼 가지고 한남동 공간에 집에 계시다 해서 그래도 한결 마음이 좀 놓여집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헌재에서 심판을 해서 그 기각이냐, 각하냐, 뭐 인용이냐, 죄송합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어요. 인용이냐 이런 건 문제가 남았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뜻이 그 속내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몽이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의 유일한 여성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는 나도 계몽됐다 그렇게 헌재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김계리 변호사 아주 당당히 정말 변호사 역할을 정말 충실히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한테 아주 깐깐하게 거기서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이번에 김계리 변호사를 아주 새롭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뭐 조선일보도 났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후반기를 이제 밀어가잖아요. 이제는 결국은 헌재에서 이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죠. 결론 내면 뭐 보나마나 뭐 최하 기각 아니겠습니까? 각하는 원래 각하가 되어 있죠. 각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왜 각하를 그러느냐?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법적 권한, 그게 비상대권, 통치 차원에 있을 수 있는 비상대권, 비상대권을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비상대권을 사용했어요. 원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통령한테는 국회는 입법부에는 법을 제정하는데 그 국회의원들 숫자가 다수당이 됐을 적에 국회에서 독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국가가 위태롭게 될 적에 그 입법부에서 횡포가 심할 때 그때는 대통령한테 국회를 해산권을 있어요.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사용하면 국회 해산해가지고 다시 선거해서 제대로 좀 바란스를 맞춰라. 균형을 맞춰라. 그리고 국회의원 자격 없는 사람들은 그럴 때 좀 국민들이 걸러내라. 그래서 국회 해산권이 있었잖아요. 전에 있었잖아요. 지금 그거를 김대중 대통령 그 시절에 그거 없었어요. 국회 해산권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국회에서는
국회에서는 완전히 그 국회의 독재 아닙니까, 독재. 지금같이 그 거대 야당으로 있을 적에는 뭐 법 같은 거 입법부 이거 하는 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잖아요. 탄핵 같은 것도 29번이나 했잖아요. 지금 현재 또 2번 더 한다는 거예요. 예?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하면 탄핵 건다는 거예요. 또 지금 현재 최상목 대통령 국무총리 그 권한대 최상목 그 대행한테 그 마은영이 헌법재판관 그거 임명 안 하면 또 탄핵을 한다는 거예요. 탄핵 국회요. 탄핵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회. 국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경제가 잘 되고 이 치안이 잘 되고 뭐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 국회인데 탄핵이야 탄핵. 그냥 일을 하는 부서 국회의 말 안 들고 어느 특수 정당의 말 안 들으면 탄핵이에요. 탄핵. 그래가지고 마음 안 놓으니까 또 예산까지도 그냥 그 관계 부서는 그냥 빡 그랬더니 0으로 빵으로 예산을 깎아버려 잘라버린 그런 역사에 없는 이런 일을 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 예산권이 없으니까 대통령한테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계엄 선포권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대통령이 봐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계엄을 선포했어요. 뭐 계몽하기 위해서 계몽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를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입장문에서 그때 발표했잖아요. 계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계몽됐잖아요. 아, 좌파가 이렇게 있고 재판관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공수처가 어떻게 하고 있고 국회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러한 사안이 모든 많은 국민들 지금 계몽됐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얻을 것 다 얻은 거죠. 물론 구치소 가서 52일 동안 고생을 하셨지만 얻을 거 다 얻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계엄은 내란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내란. 왜냐? 내란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정권을 탈취하고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빼앗고 그 자기들이 그 자리를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게 내란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시원직 대통령이 어딜 또 저기 찾아가려고 어디 자리를 가려고 내란을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계엄이지 내란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야당에서 내란 아니고는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 끌어내리고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한 거고 거기에 일부 여당에 있는 의원들 12명이 속하지 없이 거기 찬성을 해서 이번에 탄생이 된 거 아닙니까? 탄핵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아주 무정부 같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직무정지되고 총리도 되고 뭐 장관들도 되고 뭐 오직하면 지금 현재 총리도 없이 지금 부총리 경제부총리가 지금 현재 대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전 세계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은 없죠. 이게 완전히 5분 전이죠. 여하튼지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속히 각하가 돼서 제대로 직무에 복귀가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요. 아직까지도 내란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 계엄은 나쁜 거다.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계엄 선포권이 없는 사람이 했을 때 그건 나쁜 거죠. 그게 바로 그게 내란이죠. 아니 계엄 선포권이 있는 사람이 선포하는데 그건 무슨 그게 나쁜 거고 그게 잘못된 겁니까? 계엄 선포면 군대 동원하는 거고 군사 법원이 법정에 쓰는 거 그거 다 법에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그 중요한 부분은 다 빼고 자기들 입장에서 뭐 한동훈이도 그런 얘기 하대요. 뭐 계엄은 나쁜 거다. 뭐 계엄 어쩌다. 그건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계엄을 선포했을 적에 나쁜 거죠. 대통령이 뭐 계엄 선포하는데 헌법에 보장된 사안인데 뭐가 나빠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번에 이 계엄은 내가 애당초 계엄 선포한 날 제가 그때 그 담화문 발표하는 걸 다 보고 세계 역사 교과서에 나올 것이다. 한국이 최초로 민주적인 계엄 선포하는 나라로 아주 선진국으로 그렇게 외국 애들 이게 알려질 것이다. 전파될 것이다. 그런 얘기 했어요. 하여튼 지금 현재 이제 후반전으로 가는데요. 이제 곧 끝나겠죠. 끝나는데요. 지금 잠시 짚고 넘어가면 뭐가 문제냐면요. 이 절차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국회도 문제가 있었고 공수처도 문제가 있었고 헌법재판소도 문제가 있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는 말이죠. 물론 그걸 가결하는데 여당에서 12명이나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정족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탄핵을 이루어진 거지만요. 국회에서 그렇게 했던 걸 갖다가 헌법재판소에다가 그 탄핵을 다뤄달라. 탄핵이다.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에다 넘겼는데 거기서 왜 내란을 뺐습니까? 지금 현재 국회가 절차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한독수 총리 같은 경우에 그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탄핵을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200명이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50 그때 몇 명 가지고 했잖아요. 그게 절차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마구잡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도 문제 있었다. 공수처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걸 갖다 삼척종자도 하는데 왜 공수처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그걸 왜 조사를 해요? 공수처가 그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야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해도 되나 보다. 우리는 수사하는 기관 아니냐? 그렇게 나선 겁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공수처에서 그 수사한 것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재판부의 판결에도 저 재판부에 나오는 그 내용에도 보면 그거 아닙니까? 수사권이 없는 데서 수사를 왜 하냐? 애시당초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사유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납치한 거예요. 납치. 그냥 수사기관이라는 거 하고 경찰 3천여 명을 동원해 가지고 한남동에 그냥 쳐들어가서 납치한 겁니다. 나중에 나라가 안정되고 뭐면 이거 다 따져가지고요. 몽창 그 사람들한테는요. 물론 법의 판결을 받아야겠지만요. 그 사람들은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한 거에 대한 처벌이 없는 국가 공무원들은요. 그건 완전히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태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요. 왜 문제냐? 헌법재판소요. 보세요. 증인들 하는 거 제한을 해.
증인들 답변하고 보는 걸 국회의원들 그 답변하는 것 같이 그걸 봤는지 그 시간을 제하해. 아니 이 그 상황을 몽창 뭐 몇 달이 걸리더라도 다 들어서 다 들어가지고 그걸 다 봐서 재판관들이 알기도 알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인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증인도 제안해. 또 증인들 답변하는 것도 그 저 시계 저기 초시계 갖다 놓고 시간을 재. 국회의원 거 보는 거 그거 보기 좋아서 그거 갖다 도입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질문을 한다는데 3분만 저기 시간을 하려니까 그것도 기각해서 그것도 한 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게 헌법재판이 무슨 재판입니까? 그렇다면 뭘 요구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에서 다 망견 보듯이 다 보고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뭐야? 그러면 하지 말지. 헌법재판소도 이번엔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게 들고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관계되는 일을 세세한 것까지 다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듣다 보면 그 사람들 거짓말 하는지 정말 진실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가서 말이죠 그 절차를 어겨서 이렇게 했는지 이런 모든 사안을 볼 수 있잖아요. 재판관들은 그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관들은 거기 앉아 있기 힘들다. 그러면 그만둬야지. 사퇴해야지. 헌법재판관에서는요 이번에 너무 국민들에게 실망스럽게 한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 이거의 핵심을 두고 내란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그 심판을 요구한 거예요. 솔직히 심판을 요구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인용되기를 바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끌어내리려고 파면시키려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래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은 내란 아니고 조사가 안 돼. 그러니까 내란을 갖다가 프레임쇼에다 넣었어요. 했다 헌법재판소 국회에서 내란에 관계된 내란의 항목을 빼버렸어요. 그럼 거의 그 국회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 70% 이상이 다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그걸 유지하고 지금 현재 변론을 그동안에 듣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요 전문가 아니래도 알아요. 그렇게 되면 핵심이 빠지면요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변론하고 뭐 조사하는 것도 다 중지시키고 그 자체를 각하시켜야 됩니다. 따질 이유가 없다. 요건이 안 된다 이게. 핵심이 없어. 각하시켜서 국회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내 국회가 다시 논의해서 그래서 거기에 정당하게 보내서 의결을 해서 국회 입장으로 다시 헌재를 할 적에 그쪽에는 또 별개의 문제다. 그래도 각하가 됐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그걸 끌고 나갔잖아요. 아니 핵심이 없는데 그래서 안 꼽는 찐빵이 아니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에도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헌재도 문제가 있습니다. 헌재도 문제 있어요. 그리고 헌재의 가장 큰 문제는요. 무슨 우리 법회다 해가지고 무슨 좌파다. 뭐 만약에 누가 그렇다, 뭐 누가 정계세가 누가 그렇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도 나와 있고 웬만한 국민을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8명의 인 중에서 4대 다다, 뭐 이렇게 뭐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헌법재판소들은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정치나 이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만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무슨 신문에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입김에
언론에 노래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10, 20, 30들이 거리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무지에 나오는 거니까. 각 대학교 전국에 뭐 건 한 50여 개 될 것 같아. 지금 현재 탄핵 반대, 탄핵 불법 이렇게 지금 현재 주장하고 계속 선언문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권에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패거리만 알아요. 여러분들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뭐 많이 봤잖아요. 그 사람들. 아니 대통령 부인이 김영수 씨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여기서 저 부산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 타고 인도로 날아갔어요. 인도까지. 그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기름값이. 왜? 관광으로. 타지마을 간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처녀 때 있던 도대체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녀 때 있던 거 문재인 대통령 때 2년씩이나 조사 검찰들이 문재인 정부 검찰이 조사했는데도 그 다 무혐의 나오고 그 최재형 뭐 가짜 목사인지 무슨 뭐 저기 이상한 사람 몰카 갖고 온 사람 그 때문에 그 뭐 명품백인가 뭐 300만 원짜리 그거 가지고 그냥 몇 년을 끌고 물어서 보잖아요. 몇 년이냐고 무슨 사과해라 뭐 특검한다 뭐한다 사람들이면 말이에요. 국민들이 다 알아요. 나도 알면 너도 알고 그도 알아요. 근데 그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권을 수권 정당이라고 그래서 정권 잡겠습니까? 정치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하는 목표가 아닙니까? 이러한 정치권 빨리 세탁해서 그래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권이 되지 않으면요 결국은 정치 무용론이 나오는 거고 정치 국회의원 이 특권 내려놔라 그다음에 국회의원 300명 왜 300명을 이렇게 많으냐 줄이자 절반으로 줄이자 이렇게 물론 절반 줄이려면 헌법을 고쳐야죠.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공공연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 내 가정 내 이웃이 문제가 아니고요. 큰 틀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정치권이나 또는 위정자들 이런 사람들은 최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두고 그를 위해서 일을 하고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짚어보면요. 지금 현재 보세요. 여기 윤 대통령 수사 탄핵 심판에서 드러난 절차적 흠결 1.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2. 법원 난동 사태에 부른 영장 쇼핑센터 이 공수처예요. 공수처 중앙지법에다 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됐어. 그거 딱 입 닫고 그거 딱 덮어놓고 그래놓고 다시 서부지법원에다 보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60여 명이 지금 현재 구속돼가지고 재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영장 쇼핑센터. 근데요, 이것도요, 우리나라는요,
옛날에는 언론인들이 밤을 안 새고 노숙으로 하면서라도 정보를 입수하고 그걸 추적하고 조사가서 그대로 특종을 내고 그러는데요. 이 언론들도 좌파로 갈려진 언론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좌파에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해. 덮어버려 그냥. 특히 요즘에 강화문에 집회 모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언론이에요? 장사꾼이지. 장사꾼이라고 장사꾼. 언론은요. 굶든지 춥든지 배고프든지 간에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확한. 좌파의 언론에 너무 이렇게 기울이도 안 되고 우파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상태에서 법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중립적인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그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더라. 국민이 정말 그 지지하는데 어느 한 당에서 지지하는 거 그거는 언론도 아니에요. 그건 정치꾼들이지. 여하튼 지금 현재 법원 난동 사태 부른 영장 쇼핑 됐다. 그다음에 헌재에 끌리지 않는 졸속 재판 논란. 이게 지금 현재 헌재에서 하고 있는 게 대다수 전문가 헌법학자라든지 또 그리고 그 법을 아는 사람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 학생들까지. 그 요즘에 뭐 고등학생들까지 뭐 주먹 들고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탄핵, 무효, 불법 탄핵, 탄핵 반대 이거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뭐 나라가 좀 선진국으로 가는 참 그 외국에서 볼 적에 참 한국은 참 모든 것이 모범적인 나라다 이렇게 평가받아야 우리 후손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외국을 다니면서 어깨 피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은요 정치적으로는 세계에 내놓으면 아마 D학점이나 될 겁니다. D학점. D학점. 정치 사류. 1류, 2류, 3류, 4류, 4류. 정치 4류 정도 같으면 낙제점인데요. 그거는 폐쇄해야지. 다시 다 고쳐야 됩니다. 오늘 화요일 날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서히 이제 봄이 가까워지고요. 약간 날씨가 좀 기온이 차다 하더라도 꽃샘 추위일 겁니다. 꽃샘. 이제 꽃샘 추위가 지나면 봄처녀 노래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봄처녀 재오시네 새풀 옷을 입으셨네. 봄은 옵니다. 붉은 빛이 나는 아름다운 복숭아 꽃이 피고 하얀 백꽃이 피는 봄은 옵니다. 우리나라도 행정적으로 정치적에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떼거지만 쓰는 그저 인원수로 머릿수로 먹으려고 하는 거 그런 무자비하는 그건 깡패 족속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봄의 향연이 온 나라 전체에 미치기를 바랍니다. 곤종TV의 곤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